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 교수입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이해는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뇌는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미시적인 수준에선 각각의 시냅스를 통해서 들어온 전압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신경세포가 발화하게 되고, 이런 발화의 패턴이 모여져서 우리 인간의 의식을 형성해낸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거시적인 수준에서도 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연결들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활동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거시적인 이해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을 연결하는 중간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아직 깊지 못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의 패턴까지를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앞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경세포가 있고 두 번째 신경세포가 있을 때, 첫 번째 신경세포에서 일종의 전압의 펄스를 만들어서 두 번째 신경세포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존재하는 시냅스에서는 들어온 이 발화 정보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전기적인 방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경험해서 그걸 기억으로 저장한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지금은 뇌과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강도가 변하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발산하는 그런 구조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혹은 똑같은 신경 전달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신경세포의 발화를 더 잘 일으키게 하거나 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시냅스가 변화되게 됩니다.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챗GPT 같은 AI가 구현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총수가 무려 제가 알기로 100조 개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공신경을 구현할 때는 신경세포에 해당하는 것들을 인공신경망에서는 노드라고 부르고요. 이 두 노드를 연결하는 그 강도를 바꿔가는 방식으로 인공신경망이 새로운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돼요. 요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신경망도 사람의 뇌 구조에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즉 시냅스의 연결 강도의 변화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로부터 배워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요즘에 거대한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챗GPT에서는 이거를 조절 가능한 변수의 숫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숫자가 아직은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숫자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생각엔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신경망의 조절 가능 변수의 숫자가 사람 뇌의 시냅스의 숫자에 필적하는 그런 미래가 아마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의 역사에서 몇 번의 큰 고비가 있었어요. 그 고비를 잘 극복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현재의 인공지능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최근 한 몇 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의 속도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의 발전의 면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은 기술적인, 공학적인 그런 요소가 발전한 것에 힘을 많이 입었어요. 오픈 AI의 챗GPT 같은 거대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필요하게 돼요. 아마도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GPU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GPU는 컴퓨터 화면에서 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 하드웨어인데요. 이 소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많은 계산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요즘 이 GPU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신경망의 크기가 과거보다 정량적으로 커진 것인데요. 이 규모가 커졌다는 것, 그리고 많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게 됐다는 공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질적인 수준에서도 놀랍게 달라진 그런 인공지능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도 과학자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 물리학에서는 창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던 것이 어떤 양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놀라운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현재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발전은 어쩌면 이런 계산하는 양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들의 놀라운 발전 같은 것들이라는 건 사실 정량적인 발전인데요. 이 정량적인 발전이 어떤 문턱을 넘게 되면 굉장히 놀랍고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통계 물리학의 창발의 개념을 생각하면 요즘 인공지능 발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초기에는 사람의 뇌에서 배워서 인공지능을 구현한 건데요. 그 미래는 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뇌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뇌처럼 놀랍게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구현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향은 인간의 뇌를 뇌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뇌와 흡사한 아주 높은 효율로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인공지능이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로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어느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지 혹은 어느 방향의 인공지능이 더 나은 효율성을 보일지 그런 건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앞에서 제가 뇌에서 배워서 인공지능을 구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인공지능의 뇌과학이라는 분야도 요즘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의 뇌를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 실험을 직접 해보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컴퓨터에 구현된 무생물 에이전트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 인공지능의 내부를 우리가 치밀하게 연구해서 그러면 사람의 뇌를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식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은 아직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지배할 세상 같은 것이 곧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아직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저도 상당히 있는 과학자로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구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설정해야 할지 같은 사회적인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만들거나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라도 인공지능이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을 미래로 계속 확장해서 생각하면 어떤 미래가 가능할지를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약 그 미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